이민 단속국이 보스턴 인근에서 튀르키예 국적의 유학생을 체포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자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3천에서 6천 달러 정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가 정상담소는 3인조 강도에게 피습당한 한인 여성을 구한 피자 가게 부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뉴욕시가 오랜 골칫거리인 비계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계 안전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이민 단속국이 보스턴 인근에서 튀르키예 국적의 유학생을 체포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6일 터프츠대와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 등에 따르면 이민세관 단속국은 전날 오후 보스턴 인근 서머빌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터프츠대 박사과정에 있는 위메이사 웨즈 튀르크를 체포해 구금 중입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튀르키예 국적 학생에게 평상복을 입은 이민 단속요원들이 다가오자 학생이 소리 지르지만 단속요원들은 1분 만에 그를 붙잡고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웨즈 튀르크의 체포 사유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난해 대학본부의 친이스라엘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을 학내 신문에 기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즈 튀르크 등은 해당 칼럼에서 가자 지구에서 대량 학살이 벌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학 커뮤니티 조합 평의회 결의를 쿠마르 총장이 지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카나리아 미션이라는 친이스라엘 단체는 웨즈 튀르크를 하마스의 테러 공격을 지지하고 반이스라엘 활동을 펼치는 인물로 공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미 대학 내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한 혐오를 촉발하는 발언들을 수집해 공개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30세 웨즈 튀르크는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으로 컬럼비아대 사범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현재 터프츠대의 아동 TV 프로젝트의 박사 연구조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웨즈 튀르크는 전날 체포 직후 변호인을 통해 아이스의 구금 및 추방 시도가 부당하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전날 사전 통지 없이 웨즈 튀르크를 매사추세츠주 바깥으로 이송하지 말 것을 아이스에 명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이 아닌 모든 수입차들에 대해 25%의 관세를 4월 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오후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미국산을 제외한 모든 수입 자동차들에 대해 25%의 관세를 4월 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만드는 자동차들은 당연히 관세를 안 내게 되겠지만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자동차들은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25% 관세로 멕시코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2위 그룹이 한국과 일본, 캐나다이며 그 다음이 독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에 들여오는 자동차들도 미국 내 판매 자동차의 8.5% 안팎의 연간 366억 달러어치로 나타나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다만 한국의 현대 기아차는 미국 내 공장에서 조립 생산하고 있고 갈수록 늘리고 있어 치명타는 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는 한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우방국들에 부과돼 새로운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자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3천에서 6천 달러 정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시장 조사 업체 콕스 오토모티브는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관세 면제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산 차량 가격은
약 3,000달러, 캐나다나 멕시코산 차량 가격은 6,000달러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4월 중순까지 북미 차량 생산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차질이 발생해 하루 약 2만 대의 생산 감소로 이어지고 전체 생산량의 약 30%가 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업체 조나단 스모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자동차 매출은 감소하고 신차와 중고차 가격이 상승하며 관세가 지속되면 일부 모델은 단종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2,200억 달러 상당의 승용차를 포함해 총 4,740억 달러의 자동차 관련 제품을 수입했습니다. 가장 큰 공급국은 멕시코와 일본, 한국, 캐나다, 독일입니다. 업계와 관련 단체들도 자동차 관세로 신차 가격이 수천 달러 오르고 오래전부터 구축된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 등이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자동차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인 여성이 3인조 강도에게 가방을 뺏기고 등에 칼에 찔린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됐는데요. 한인 사회는 당시 이 여성을 돕기 위해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용의자를 제압한 피자 가게 주인의 선행 과용기를 기념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가정상담소 이사로 활동한 존 유 씨는 25일 한인 여성 피습 사건 3주년을 맞아 루이 피자 가게에서 피자 조각 800개를 구매하고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가정들에게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커스텀 제작 모자 회사를 운영하는 유 전 이사는 영웅이라는 단어가 새겨진 루이 피자 모자를 전달했습니다. 유 전 이사는 술조빅 부자는 일상의 영웅들이라며 세상에는 술조빅과 같은 따뜻한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it's also important to remember that people who do these type of heroic acts don't get forgotten, and we have to continuously remind ourselves to recognize these type of acts to inspire others to do the same. 잔 유께서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피자도 사고 플렉도 주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카인디스나 러브를 스프레이트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는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 행사가 너무 뜻깊습니다. And I really try my best to really remember what's going on with each person because what happens to them affects me, and what affects me happens to me affects them. So everything's so intertwined. You know, it really shows how connected we really are as a community, as a group of people. We try to keep humanity together. 지난 2022년 퀸즈 엘머스트에서 한인 여성 장은희 씨가 3인조 강도에게 가방을 빼앗기고 등을 칼에 찔렸습니다. 당시 카짐 술조빅과 그의 아들 루이는 망설임 없이 한인 여성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카짐은 수차례 칼에 찔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부자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용의자 3명 중 2명을 붙잡고 있다.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뉴욕시가 오랜 골칫거리인 비계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계 안전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비계 안전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는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비계 디자인을 바꾸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10일딩국이 새로운 비계 디자인을 시의회에 제안하도록 규정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초록색 비계만 허용되던 것과 달리 더 많은 색상 옵션을 허용하고 비계의 높이를 최소 12피트로 높이도록 규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장기간 비계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 건물 신축 등과 관련이 없는 단순 외관 수리를 위한 비계 허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단축시키는 내용의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건물 외벽 수리를 3개월 내에 완료하지 않는 건물주들은 벌금을 물어야 하며 벌금은 비계의 크기와 연식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 내 8,500개의 비계가 설치돼 있으며 대부분은 500일 이상 설치돼 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가 정규직 1만 명을 감원한다고 27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극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공개하며 인력 감축이 계획대로 완료된다면 부처 인원이 8만 2천 명에서 6만 2천 명으로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약 1만 명이 자발적 퇴직 제안을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감축 인원은 2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보건부는 28개 부서를 15개의 신설 부서로 통합하고 지역사무소를 10개에서 5개로 축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건부는 중독, 유해물질, 직업안전 등을 다루던 기존 부서들을 통합해 건강한 미국을 위한 행정국이라는 새 부서로 재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략적 준비 및 대응 행정에 관한 업무는 CDC로 이관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연방식품의약국 직원 3,500명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직원 2,400명, 국립보건원 직원 1,200명,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센터 직원 300명 등이 감축 대상입니다. 다만 필수적인 보건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들은 감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티놈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이 26일 엘살바도르에 있는 대규모 수용시설을 찾아 불법 입국 체류자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nom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게시한 33초 분량 동영상에서 제가 오늘 방문한 이 수용자 시설은 미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 하나라면서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면 여러분은 기소되고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m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불법 체류 외국인 범죄자들에게 지금 당장 떠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별도의 게시글도 적었습니다. 해당 동영상 속 nom 장관 뒤로는 쇠창살 안쪽에 수용자들이 카메라를 함께 응시하는 모습이 녹화됐습니다. 이날 국토안보 장관이 머문 곳은 중남미 최대 규모 수감시설인 테러범 수용센터입니다. 중남미 최대 규모인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엘살바도르 세코트는 테러리스트로 규정된 갱단원을 한꺼번에 가둬놓기 위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구상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국제 마약 밀매 폭력 집단인 트렌드의 아라과 갱단원이라면서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베네수엘라 국적자 대부분이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nom 장관은 엘살바도르에 이어 오늘은 콜롬비아, 멕시코는 28일 각 정상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뉴욕 팬데믹 이후 시행된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된 여파로 약 1천만 명에 달하는 대출자들의 그림자연체 정보가 올해 1분기 중 한꺼번에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데니얼 맨그럼 이코노미스트와 크리스터 왕 애널리스트는 26일 발표된 2025년 학자금 대출 업데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1년간의 완충 기간 동안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면제받았던 대출자들이 급격히 신용등급 하락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선 2020년 3월 팬데믹 초기 연방정부는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를 시행했고 3년여 만인 2023년 9월 말 이를 종료했습니다. 이후 상환 의무가 재개됐지만 유예 조치 종료로 연체자들에게 1년간의 완충 기간을 제공해 불이익을 막아주었고 이로 인해 2024년 말 기준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1.0%로 낮게 반영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연체가 공식 통계에 반영되기까지 최소 90일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1분기부터 연체 정보가 대출자의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기준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15.6%로 팬데믹 이전인 2018년 2분기에 14.8%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약 970만 명의 대출자가 2,500억 달러 이상의 대출을 연체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1분기 가계신용보고서에는 학자금 대출 연체가 크게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연체자들은 신용점수가 150점 이상 급락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경고했습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가 라미 베이커리 앤 카페와 함께 특별한 카카오톡 쿠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뉴욕 지역 H마트 제리코점, 용커스점, 롱아일랜드 시티 3개 매장에서 열리며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들에게 H마트 매장 내에 입점한 인기 베이커리 브랜드 라미 베이커리 앤 카페의 크림 카스테라 교환 쿠폰이 제공됩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H마트의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자동으로 쿠폰이 지급되며 해당 쿠폰은 이벤트 기간 동안 라미 베이커리 앤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마트 카카오톡 채널은 주간 세일 소식, 매장 정보, 스마트카드 혜택 등 다양한 정보를 고객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는 커스터머 케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H마트는 이번 카카오톡 채널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이벤트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지역은 카카오톡에서 H마트 NY를 검색해 채널을 추가할 수 있으며 문의는 H마트 고객 서비스 센터 877-427-7386번으로 하면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65일 만에 100건이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기록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65일째인 26일까지 10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1929년 이후 들어선 미국 행정부 가운데 역대 가장 빠른 속도라고 CBS는 전했습니다. 이전에는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33년 취임 이후 첫 100일 동안 대공황에 대응하기 위해 99건의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이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당시 취임 1065일간 행정명령 17건, 첫 100일간은 33건에 서명한 것과 비교해도 2기 행정부 들어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분야별로 보면 연방정부 조직 축소 등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보효율부 관련이 1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해외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무역정책으로 16건이었습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 폐기 등 에너지기후 관련이 10건, 남부 국경군 배치 등 이민 정책 관련이 9건이었습니다. 행정명령 중 5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던 수사와 관련한 사람이나 과거 그를 비판했던 인사와 관련한 것이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을 뒤집기 위한 행정명령도 3건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직후부터 대대적인 이민자 체포 추방에 나선 가운데 그가 밀어붙이고 있는 강경 이민 정책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가 비교적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49%가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정책과 인플레이션 대처에 대한 지지율은 각각 38%와 34%에 그쳤고, 외교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도 37%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정책들에는 응답자의 3명 중 1명꼴로 지지를 드러낸 반면,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과반에 육박한 것은 임기 초반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나 외교에서보다 이민 정책에서 더 잘하고 있다는 미국민의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로이터는 짚었습니다. 특히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는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86%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율은 45%로 집계돼 지난 11일과 12일 실시된 조사에 비해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지지율은 트럼프 1기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며 전임인 조 바이든 행정부 대부분 기간에 대한 지지율보다 높은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MTA를 대신해 MTA는 전국 대중교통 이용객 43%를 이동시키지만 연방지원금은 겨우 예산의 17%라며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해 추가 연방지원금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폐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이 건강보험 제공자가 서비스를 전액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는 10년 안에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직종에서 인력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5일 로스쿨 입학시험을 관리하는 법학대학원 입학위원회에 따르면 대졸자 취업난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공무원 해고로 지난해에 비해 로스쿨 지원자 수가 20% 이상 급증했습니다. 캘리포니아대 모한티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껌을 씹을 때 껌 1g당 평균 1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방출되며 대부분은 껌을 씹은 후 처음 2분 이내에 방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은 오는 6월 9일에서 13일 14개 개발자 회의를 개최해 아이폰, 아이패드 및 기타 애플 기기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제공업체 반다트랙 자료에 따르면 올해 뉴욕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을 매도한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670억 달러를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1월 신형 모델 Y가 공식 출시되면서 기존 모델 Y를 더욱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구형 모델 Y의 최저가가 세금을 제외하고 33,89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최저 기온은 5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6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16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3월 27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